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확실하게 다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겠고, 5월부터는 좀 대면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저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근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5월 달에도 대면 강의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을 성실히 하게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면은 그냥 허망하게 한 학기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꼭 자기주도 학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꼭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 방식에 개선점을 좀 제안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좀 이메일로 개선점을 적어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개선할 게 있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벌써 이제 6장 객체 배열과 벡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도에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리포트 연습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5장의 3번이었습니다. 3번. 그래서 박스를 만드는 클래스를 설계하고, 그쵸? 예, 그래서 그 박스에 우리 접근자하고 생성자도 추가해보고, 그쵸? 그다음 empty라는 멤버 변수도 추가해보고, 이렇게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clude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도 똑같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여기 보면 박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수가 length, width, height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표현해주는 이제 empty라는 변수가 이제 부울리안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부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생성자죠. 박스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W, L, H를 받아오고 이제 empty는 처음엔 참으로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000 집어넣는 게 뭐예요? 디폴트인 상황이죠. 안 좋으면 무조건 0으로 다 초기화해서 생성을 해라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하면은 당연히 뭐 랭스, 위드스, 하이트 세 개를 곱해서 리턴을 하는 것이 이제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하면은 이제 길이, 너비, 높이, 부피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접근자하고 설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그래서 get height, 그쵸? 그 다음에 set height, 그 다음에 get length, 그 다음에 set length, get width, set wid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s하고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게 이 클래스에 있는, 그쵸? 원래는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있을까, 클래스 변수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C1이라는 B1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B1.height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대표해서 this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접근자하고 생성자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박스 1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박스 1이 이제 만든 객체의 클래스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박스 1점 프린트를 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부 다 0000이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는 박스 2인데요. 이번에 초기화를 했습니다. 2.0, 3.0, 4.0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부피도 계산될 수 있죠 이번에. 그래서 박스 2점 프린트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 3개 다 하고 부피까지 다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쉬우니까 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접근자와 설정자, 그 다음에 MT 물어보는 그 멤버 함수도 우리 있어야 됩니다. 멤버 이제 MT가 있었나? 그쵸? 예, 이제 MT 이것도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초기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 객체 배열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벡터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 클래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장에서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이렇게죠. 이게 난수로 원의 반경 위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10개의 원을 우리가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클래스 서클이라는 녀석을 했어요. 그래서 10개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서클의 대문자 서클의 C1, 대문자 서클의 C2 이런 식으로 10개를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을 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특성, 똑같은 녀석을 가진 게 그 많으면은 우리 뭡니까 배열을 쓰는 게 편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체도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C1, C2, C3 이런 식으로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을 이용해서 일반화해서 객체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은 뭐냐면 클래스의 이름을 써야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 클래스의 이름이 서클이었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씁니다. 배열의 이름은 문제가 obj 어레이라고 쓰겠습니다. 객체 배열. 그렇죠? obj 어레이라고 쓰고 배열의 크기 이제 대괄호 열고 10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배열 선언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메모리를 쭉 연결하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담당하는 그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를 쭉 붙여서 10개를 쭉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배열은 obj 어레이 대괄호 열고 닫고 0.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객체가 되겠죠. 두 번째 객체는 obj 어레이 대괄호 1 괄호 대괄호 닫고 이게 두 번째 객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만약에 calc area라는 멤버 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obj 어레이 하고 대괄호 0 가로 닫고 이게 그 객체의 이름이잖아요. 객체. 그리고 점하고 이제 멤버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선언을 했죠. 클래스 서클하고 그 원의 중심 XY 그 다음 반경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생성자 넣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반경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멤버 함수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럼 반지 이름이 얼마고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프린트합니다.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을 보면 이제 먼저 객체 배열을 만들자 이거죠. 그 클래스의 이름이 서클이니까 서클 obj 어레이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하고 그 다음에 객체 배열을 선언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 기본 생성자가. 그 다음에 그 배열을 만드는 목적이 이런 포르프를 사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르프를 사용을 해서 그 랜덤 넘버로 반경 x 좌표, y 좌표 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잘 보세요. 포하고 서클 클래스 위치 C obj 어레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범위 기반 포르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1에서부터 10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obj 어레이에 그 범위 모든 거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C라고 대표하자 이 말입니다. C라고. 그래서 C.X가 돼서 이게 X 좌표가 되는 거고
C.Y가 Y에 해당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범위 기반 포로프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ircle C obj array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범위 기반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를 했으니까 그 C 프린트를 해서 보면은 이제 반지름 나오고 위치가 반지름 나오고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 영상 그냥 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습을 꼭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배열 안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범위견 포르프를 해서 객체를 초기화를 일괄 처리했잖아요. 근데 개별 객체를 우리가 각각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circle obj array, 그렇죠? 그 다음에 10 한 다음에 circle에 뭐 100, 130, 뭐 100, 100, 2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죠. 요게 지금 이제 객체가 10개짜리 배열이니까 10개를 써야죠. 이게 뭐 많으니까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10개로 쭉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로 초기화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저장해 보자. 여러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별 북수를 생성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그 소장하고 있는 책 정보하고 책 제목, 가격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클래스 북이 되고 그 다음에 객체별은 북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대문자 북이 클래스의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북에다가 소문자 북스의 객체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소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include하고 스트링이 있습니다. include 스트링 이제 문자열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자, 이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북을 우리가 북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고,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뭡니까? 문자열이 되겠으니까 스트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 스트링의 name, int pri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는 name이 붙는 거고, price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프린트 함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뭐고 그 다음 타이틀을 하고 가격을 뭐고 프라이스를 하고 줄 바꾸고 이렇게 되고요. 자, 클래스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메인을 봐야죠. 메인에 봤습니다. 메인에 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우리가 초기화 해보자 이거죠. 방금 전에 공부한 거. 그래서 대문자 북이죠. 대문자 북하고 문자열 어서와 씨뿔뿔 그쵸?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25,000 콤마 하고 어서와 씨뿔뿔 22,000 어서와 C구나.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물결 괄호 닫고 세미콜론 하고 요게 이제 생성자 호출하고 배열을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해야죠. cout 하고 범위 기반 포르프를 다시 사용해야죠. 범위 기반 포르프를 사용해서 B.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어서와 씨뿔뿔이 되겠고 가격이 25,000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 했던 원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10개의 원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C를 누르면 각각의 원의 위치와 반지름을 난수로 우리가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화면에 그려라. 그리고 사용자가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끔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화면에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include window 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니오 점 그 h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화면 출력용으로. 그 다음에 IO 스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클 우리가 이제 이미 했던 똑같은 녀석이죠. 그렇죠?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드로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드로우에서 반지름 R은 레디어스 나누기 2를 하라는 얘기고, 그 HDC 대문자 HDC, 소문자 ADDC, get window DC 이건 외우라고 그랬죠? get foreground window 이게 화면에 그리는 창을 띄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창에다가 일립스 이게 원래 타운이죠. 근데 이게 그 반지름이 똑같으면 원이 되겠죠. 그래서 HDC 요거 여기에다가 수문자 HDC 요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4점이 되겠죠. 그렇죠? 꼭지점 4점. 그거를 그려서 화면에 그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려라. 자, 메인을 보겠습니다. 객체 배열을 선언을 했죠. 오브제 어레이. 그 다음에 파일을 누르고 이게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 기반 포르프를 돌리죠. 그리고 이게 C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X, Y, 레디어스, 그 다음에 C.점 드로우 화면에 그리는 거죠. 이게 10번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 이퀄 get ch가 됩니다. 이게 get ch를 위해서 conio.h가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if ch가 q라는 글자 하면은 그러면은 브레이크 종료하라 이거죠. 탈출해 놔라 이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for 루프가 while 루프가 그 계속해서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for 루프 10번 그린 다음에 그 Q가 안 오면은 계속해서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C를 누르면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Q를 누르면 이제 while 루프를 탈출하는 얘기죠. 자, 이제 객체 배열 세우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 절에 벡터라는 걸 보겠습니다. 수학에서의 벡터인데요. 이게 여기서 벡터는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벡터가 아니라 C++에서 벡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벡터는 여기서 보면 이게 동적 배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배열들은 정적 배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적이라는 말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배열 선언을 하면 메모리를 딱 할당해주고 그 메모리에서 변화가 없어요. 크기가 10개 선언했다 그러면 11개째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개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벡터는 배열은 배열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소를 추가해 넣을 수가 있고 요소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크기가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동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주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변적인 게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배열이 이렇게 3개가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배열인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런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하나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땅덩어리를 탁 일목으로 잡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메모리로 얘를 처음에 3개짜리가 있었던 거를 4개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확보한 다음에 글로 각각을 다 복사를 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새 메모리로 이렇게 복사하는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빠른 반응을 원한다. 그러면 벡터는 이 벡터가 뭐 5개, 10개짜리 뭐 이런 거는 뭐
어? 순간 이동하거든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배열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은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를 우리가 이제 선을 해야 되겠죠? 벡터 선할 때 요 부등호 꺽쇠 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벡터라고 쓰고요. 그렇죠? 벡터하고 쓰고 꺽쇠를 써서 이게 배열의 자료형을 써요. 벡터는 이제 동적 배열이라는 뜻이죠. 그 자료형의 정의가 정수형 자료가 되고 스코어즈가 뭐예요? 10개 배열의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쓰면은 배열의 크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10개짜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고 벡터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가 뒤에다가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인트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이게 정수형 벡터 배열을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clude 벡터가 있어야 돼요. 꼭.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벡터, 인트, 그 다음에 피보나치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피보나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이게 두 개를 합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어옵니다. 0과 1을 합해서 합하면 1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1을 합치면은 네 번째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를 합하면 3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와 3을 합하면 5가 되죠. 3과 5를 합하면 8이 되죠. 그쵸? 5와 8을 합하면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배열을 만들고 피보나치를 하고 포르프를 우리가 이제 범위 기반으로 이렇게 배열이니까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화면에다가 포르프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쭉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적 배열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그 벡터를 하나 뒤에다 추가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그 맨 뒤에다가 그 배열을 하나 추가를 해서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푸시백이라고 부릅니다. 푸시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팝백은 뭐냐면 벡터 하나를 여기 뒤에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그 v.푸시100 하고 7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v.푸시100 하고 쓰면 맨 뒤에 거 있죠. 맨 뒤에 거. 그쵸? 맨 뒤에 걸 하나 떨고 내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제를 보죠. 그러니까 요거 벡터가 꼭 있어야 돼요. include 벡터가 여기. 그래서 벡터 정수형 int v1입니다. v1이 이제 그 벡터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v1 점입니다. 푸시 110이에요. 그러면 뒤 요게 하나도 없어 그 몇 개인지 없었죠. 아예 개수가. 근데 거기다가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되겠죠. 다섯 개를 뒤에다가 하나도 없었던 데다가 붙여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 엔드 이 v 해주면 요게 뭐예요? 동적 배열이죠. 그래서 v1의 값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 20, 3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v1점 이게 v1이 뭐예요? 이게 동적 배열의 이름이죠. 거기 점하고 푸시백 하면은 뒤에다가 붙여 놓는 거고 푸시 팝 하면은 뒤에다가 하나 떨고 놓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위치 있죠. 맨 앞에를 나타내는 게 v.점 프론트가 되고 맨 꼴찌가 v.점 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v가 지금 동적 배열이 이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실습해봤죠?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벡터선 할 때 개수 선언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v.점 푸시백으로 해서 포르프를 10번 돌렸습니다. 10번 돌리니까 10개의 요소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값은 0, 1, 2,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6,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르프를 돌려서 현재의 V 이렇게 돼서 화면에 출력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씩 뒤로 까내려가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empt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었냐 안 비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벡터가 다 사라질 수 있죠. 뒤에서 까나가면은 다 깠는데도 계속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0개가 되면은 0이냐 0이 아니면은 뒤를 하나 까고 그렇죠? 화면에 출력하고 하나를 뒤에 있는 것을 까라 이 말이에요. 하나를 줄여라 이제. v.pop 언더바 백입니다. 그래서 pop 언더바 백 하면 뒤에 건 하나 떨고라 이거죠. 그래서 화일 루프니까 또 돌려 0이 아니니까 그래서 0이 다 까면은 이제 화일 루프를 탈출해 놓습니다. 이게 v.empty 요게 바로 벡터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판별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시 백, 팝 백 요 함수를 실습해 보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에서의 이 요소 위치는 아까도 봤지만 반복자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를 우리가 비긴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v가 이제 그 벡터의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v.begin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v.end가 제일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끄트머리가 그래서 종료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해 나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i번째 거를 빼라 그러면 좀 v.begin에서 i번째 거를 더한 다음에 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v.begin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에서 i번째 거를 v.erase를 사용하면은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거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제 벡터 v1을 선언하고 1, 2, 3, 4, 5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인트 v2 하고 괄호 열고 v1, v2 그럽니다. 초기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로 초기화된 거고 그 다음에 v1을 복사를 해서 v2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v1과 v2가 같다면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벡터하고 연산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연산자가 같으면은 두 개의 벡터가 일체입니다. 당연히 이거 복사해서 만들었으니까 둘은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 연습이니까 include 벡터가 있어야 있고 문자열이니까 include 스트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문자열 벡터죠. 벡터 스트링 vec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름만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vec의 푸시백 밀크입니다. 자료 끝에다가 이제 맨 끝에 밀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밀크라는 문자열이 붙는 겁니다. 거기에 또 vec.pushback 브레드 합니다. 그래서 브레드가 밀크 다음에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vec pushback 맨 끝에 다시 이제 버터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 기반 포르프를 돌려서 vec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배열이니까요. 배열을 해주면은 밀크, 브레드, 버터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자열을 한번 이렇게 저장해서 글자를 붙였다가 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교과서 269페이지네요. 그 예제 서클 객체를 우리가 벡터에다 저장해 봐라 이거죠. 서클 객체 만드는 거 우리가 했죠. 아까 그 프린트하고 기본 생성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서클 객체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 벡터 서클, 그쵸? 여기 이렇게 그 객체를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obj 어레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를 돌려줘. 그래서 10까지. 그래서 서클 obj하고 그 초기화 시키는 거죠. 이게 물결 괄호를 넣은 다음에 서클 obj 한 다음에 x, y 반경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푸시백을 해야죠. 그래서 obj array 점 푸시백하고 obj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선언반 있고 몇 개수가 없잖아요. 개수가 없는데 이게 10개, 10번 푸시백을 해서 10개를 덧붙여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범위 기반 이번엔 포르프를 해서 개수가 이제 그 지정이 됐으니까 범위 기반을 해서 C.print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반경이 10개의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벡터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STL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clude 알고리즘, 그 다음에 include 벡터, 그 다음 문자열이면은 include string 이렇게 다 우리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대표적인 게 뭐 그 비교 함수하는 컴페어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 그 소트 함수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L 함수를 한번 사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해 주는 클래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할 때 이름하고 나이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의 생성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받아오는 거, 나이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름 받아왔으니까 화면에 이름이 누구고 나이가 얼마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 프린트 함수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 컴페어입니다. 그래서 그 퍼슨에서 만든 우리 객체 PQ이죠. 이게 PQ를 하는데 그 나이를 가져와서 그쵸? 나이를 가져와서 그 어느 게 더 크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쵸? 앞에 게 뒤에 게 크면은 참이 되는 거고 뒤에 게 작으면은 거짓이 되겠죠. 그쵸? 예. 비교를 하는 거고 메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보면은 벡터, 퍼슨하고 리스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수가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사람이 입력을 해줍니다. list.pushback 하고 person 할 때 kim30 그 다음에다 또 pushback해서 덧붙임죠. pak22 또 덧붙입니다. li26 이렇게 되면 뭐야 세 명의 그 객체 person 객체가 그 리스트.0 리스트 1 리스트 2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ort라고 하는 이제 STL 함수를 우리가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 객체로 우리가 사람 이름에서 하고
그 소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정렬이 되는 범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begin이 이제 시작이죠. 리스트.end가 끝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객체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컴페어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넣어줘야 이 소트 함수를 이게 호출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안 바꾸고 거짓이면은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포르프를 우리가 이제 범위 기반 포르프를 돌려서 보면은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 어린 사람이 팍 22죠. 저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팍 22, 26, 30 이렇게 우리가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차원 벡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벡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 성적 평균을 내는 그런 예제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명수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입력하고 이름 점수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점수를 쭉 입력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개수가 학생의 수가 이게 지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nclude 벡터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메인에서 벡터 정수형 인트 스코어 이게 동적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하고 sum 0으로 초기화됐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참이 무조건 있으니까 무조건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t score 성적을 입력하시오. 종료는 마이너스 1하고 c인하고 스코어를 받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코어가 마이너스 1이면은 브레이크 종료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아니면은 스코어 점 푸시백하고 스코어를 넣습니다. 그렇죠? 점수를 넣어라 이 말이죠. 뒤에 그래서 동적 배열 하나도 없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입력해서 맨 끝에 이제 학생이 끝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이제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몇 명인지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 기반으로 포르프를 돌려서 학생들의 성적 총합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걸 우리가 썸을 더블로 바꿔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있고 나누기 스코어 점 사이즈 얘를 해줘요. 이게 스코어에 그 몇 개가 있는지 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스코어 점 사이즈가 바로 그 개수가 되겠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함수 나눠주는 거죠. 이게 나눠주면은 이제 학생의 성적 평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그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 정보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타이타닉, 곤 위드 윈드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9.6, 터미네이터 9.7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개만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이용을 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자 1이 들어가니까 include string이 있어야 되고 벡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movie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movie 영화의 제목 이건 스트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블 레이팅은 이제 영화 평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프린트 멤버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늘상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무비 아까 이게 클래스의 이름이었죠. 무비 대문자 무비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배열은 무비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무비스의 푸시백을 이용해서 이제 동쪽 배열이니까 제일 처음에다 넣어야죠. 타이타닉 9.9. 두 번째 역시 또 푸시백 이용해서 고온 위드 인드 9.0. 또 푸시백 또 해서 터미네이터 9.7. 그렇죠? 이렇게 세 번을 입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모두 뭐예요? 이게 동쪽 배열에서 세 개를 만들어낸 거죠. 0, 1, 2 이렇게. 근데 개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동적 배열을 아니 범위 기반 포르풀 돌리는 게 좋죠. 그래서 2점 프린트 무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해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6-4절 어레이 클래스라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벡터를 만들고 이렇게 소멸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 어레이처럼 사용하면 똑같지만 처음 만들 때,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일 때 이럴 때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장점이 상당히 많지만은 이런 생성 소멸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기존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std 어레이라는 거를 우리가 C++ 11에서는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어레이 클래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레이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벡터의 장점하고 기존 배열의 성능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레이이기 때문에 어레이랑 인크루드 어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레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메인에다가 어레이라고 쓰고 꼭새가로 우리 부둔 거죠. 그 다음에 정수형이라 인트가 되고 콤마하고 3입니다. 이거 3개란 녀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트 이름이 리스트고 거기에 1, 2, 3으로 값 1, 2, 3으로 이렇게 초기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르프를 돌리면은 이게 리스트.사이즈가 이게 뭐냐면 배열의 크기가 되죠. 배열의 크기가 돼서 배열의 크기만큼 이 포르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리스트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스트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기반이 되겠죠. 얘는요. 범위 기반 돌려서 리스트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 3, 4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예제만 봐서 뭐 어레이가 장점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안 보이지만 지금 방금 전에 본 게 뭐예요? 리스트.사이즈가 사이즈가 배열의 크기를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지금 방금 본 게 사이즈 배열의 크기를 가르쳐 주는 게 있고, 프론트, 백 이게 뭐 배열의 첫 번째여서 백이 배열의 마지막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MT가 되면 배열이 비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제공되는 이런 함수들을 어레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 벡터의 장점을 갖다가 앵겨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길 바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끝에 맨 끝에 보니까 벌써 교과서에
284페이지죠. 그래서 300페이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벌써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꼭 실습 안 해보고 그러면 그동안 찌뿔뿔 뭐 배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이 언어, 그 C 언어라든가 C++이라든가 자바라든가 뭐 R이라든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이렇게 안 해보면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우리 리포트는 연습 문제 1번 281페이지를 풀고 소스와 실행 화면을 동시에 나오게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C++ 7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